자, 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봄에 수를 했는데, 봄에 이제 수의 두 번째, 오늘은 들어갈 거지만, 굳이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쉽게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매 영상마다 좀 이 얘기도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지만, 천간에 이제 10개의 한자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의 12개 한자, 자축인묘진 사음이 신유술 해까지 지장간은 어차피 천간에 그쳐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천간에 10개, 지지에 12개만 여러분들 한자를 알면 돼. 그래서 내가 한자를 풀이해주는 거에 있어서 뜻풀이, 뜻을 해석을 해주는 데 있어서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니까 굳이 한자는 할 필요 없다. 그래서 봄에 이제 두 번째 할 건데 이제 이게 뭐가 되냐면 재봉수죠. 필류, 봉제, 지세라 그래. 요 말이 뭐냐. 봄에 이제 수를 하고 있지. 봄의 수를. 봄의 수가 제차 수의 조력을 만나면 반드시 제방을 허무는 기세가 된다 라는 건데 일단 지우고 요 말이 뭐 굳이 어려울 게 아니라 봄에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인월과 묘월에는 겨울을 지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기가 땅속과 공기 중에 수분과 한기 자체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개인실이 수기가 드러나면 특히 임수는 어둠이고 개수는 차염없이 차가운 데가 물이라 했기 때문에 특히 개수가 드러나게 되면 제방을 허무는 기세가 된다. 그야말로 이 제방이라는 거 알잖아. 제방. 그냥 댐 같은 이런 개념. 댐 같은 개념. 약간 무기토를 약간 그런 양상을 보긴 하는데 무기토보다는 약간 이 무토를 내가 여러분한테 뭐 산이라고도 얘기했지. 뭐 산맥에 가려져 있는 뭐 저 백두산 천지나 이런 것처럼 약간 고여있는 이런 거를 해서 이 수기가 과해지면 그냥 토기를 허물어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무토 자체, 기본적인 무토와 기토, 내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했지? 무토는 내가 산이라고 설명했고, 기토는 내가 평지, 혹은 뭐 걸음이나 뭐 하긴 하지만 일단 평지. 산은 비교적 우뚝 서 있는 반면에, 그지? 기토, 평지는 그야말로 일자로. 이 평지라는 거는 기본적인 수기, 임수는 내가 어둠이라 했어. 임수는. 그 다음에 개수는 하염없이 차가운 물의 형태. 물의 묘사. 인간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물이라는 개수야. 개수가 드러나게 되면 평지라는 기토는 당연히 그냥 물이 지나가 버려. 혹은 땅에 있는 흙을 다소 쓸고 내려가겠지. 하지만 이 산이라는 거는 이게 물이 그냥 개수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막히게 돼 있다고. 이런 거를 이제 무토 자체를 아직은 이제 봄의 이 계절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앞서긴 하지만 겨울에 이 무토 같은 경우는 하염없이 차가운 물, 개수 혹은 임수, 하염없이 끝도 없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둠으로부터 보존하는. 그러니까 이 무토를 산으로도 보긴 하지만 다소 이렇게 댐으로도 좀 묘사를 하긴 하는데 이건 내가 겨울에 좀 설명을 드릴 거라. 그래서 그냥 앞서 이것만 일단 설명하는 거야. 때문에 이 구절에서 아까 얘기했지. 제차 수의 조력을 만나면 봄에 태어난 수가 제차 수의 조력을 만나면 반드시 제방이 허무는 기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허무는 기세. 이 무토라는 거는 아무리 겨울에 왕성한 수기라고 할지언정 능히 제방을 할 수 있어. 이 산이라는 개념을 만약에 우리는 이 산이라는 개념을 우리라는 그냥 인간이 사람이라는 인간 자체가 바라봤을 때 단순히 산이잖아. 하지만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인간이 땅이라는 기준 하에 산을 바라보기 때문에 산은 높고 뭔가 이렇게 가두고 하는 형상으로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주변에 뭐가 있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지. 물론 이제 38선이 이제 그어지면서 그 사이도 물이 있어서 사면이 이제 바다라고도 하긴 하겠지만 대체 이제 삼면이 바다인 나라지. 어찌 보면 이 산이라는 개념은 그 바닷속에도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바닷속. 내가 그냥 하나 조금 이해되게 설명을 해줄게. 그냥 한국 땅이라는 데가 여기 있어. 그리고 바다라는 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지? 인간이 이 시점에서 바라보는 데 있어서 산이라는 게 있으면 산이네 라고 할 수는 있겠지. 그지? 하지만 바닷속이라는 시야에서 바라보면 오히려
여기가 산이 될 수도 있겠지. 뭔 말인지 알아?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 자체가 마치 이 무토와 같이. 그냥 이 무토들은 이 말을 왜 설명하냐면 이 무토라는 거는 지구상에 있는 뭐 만물의 뭐 다양한 이 물의 형태라도 어느 정도 능히 감당할 수 있어. 물론 겨울에 수기가 왕성해서 혹여나 톡이 뒤로 흘릴 경우에는 무토가 댐이 무너지는 형상은 있긴 하지만 아직은 이거는 설명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제방을 허무는 기세가 된다라는 거는 봄에 태어난 임계수들이 개수가 드러나서 수기가 왕성해질 경우 댐을 무너뜨린다라는 개념보다는 토기를 망가뜨린다라는 거는 무토가 아니라 기토에 해당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그냥 명조 하나만 예시로 짚고 들어가고 오늘은 그 명조만 예시로 하면서 조금 설명하고 바로 끝내버리고요. 그래서 보자고. 그냥 예시 명조를 보자고. 예시 명조를. 물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음간은 뿌리가 없는 경우에 세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그지? 음간은 세해종하고 양간은 기해종한다 해서 음간은 뿌리가 없으면 마치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하염없이 차가운 개수라는 물은 마치 수증기와 같고 기토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묘목에는 가불밖에 지장간 항상 내가 지장간 외우라고 했어. 가불밖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토기가 그 어디에도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그냥 뭐 흙먼지 이런 개념으로 보긴 하지만 그래 그냥 뭐 여기에 그냥 가정을 하고 축시라는 조건하에 개수의 뿌리가 있지. 축 중에 개신 기가 들어있으니까 봄에 묘월이니까 봄이지. 묘월 자체도 인월에 비해서 수기가 적긴 하지만 한기나 수분 기운을 능히 가지고 있다고 했어. 양력 3월 정도니까. 양력 3월 정도는 추워. 요때 수기가 드러나게 되면 아까 전에 반드시 제방을 허무는 기세가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이 기토가 개수로 인해서 쓸려 내려가는 혹은 상하는 것에 대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발생. 뭔 말인지 알아? 묘월에 태어난 개수가 이런 말 좀 하고 미안하긴 하지만 묘월에 태어난 개수가 뿌리를 갖춰놓고 기토로 띄워놓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여명 기준하에 남자 알기를 아주 족같이 알아요. 그냥 그야말로 좀 너무 과한가? 그러니까 좀 남자들이 좀 만만해 하고 남명 기준의 사회적인 어차피 관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직장을 다니는 데 있어서 기분 나쁘면 에이 씨발거리면서 그냥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상하게 하는 허무는 기세라는 거는 요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요 자리에 무토가 들어갈 수는 없긴 하지만 아직은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합파나 이런 개념을 안 알려줬어. 물론 이제 조건의 형성만 된다고 하면 이제 무게 합을 해서 화를 해가지고 화가 되긴 하지만 아직은 내가 안 알려줬기 때문에 빼자고. 무토가 있는 경우에는 개수 자체는 무토를 어떤 계절이든 개수 자체는 무토를 허무는 법이란 없어. 절대적으로. 내가 얘기했지만 이 무기토들은 특히 이 무토 같은 경우는 기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생장소멸의 법칙에 있어서 근원을 갖추고 있질 않아. 그래서 이 무토를 아무리 화기로 갖다가 지져버리든 아무리 많은 개수 가지고 밀어버리든 산이라는 얘 자체는 형질이 사라지지 않아. 단 평지라는 흙이라는 단순한 이 개념의 기토는 화기에 가장 뜨거운 정화의 화기의 계절에 만나게 되면 반드시 말라버리는 경우가 있어. 해서 형태가 유지가 안 되고 마찬가지로 겨울에 태어난 이 기토가 개수로 보게 되면 이 개수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상해버리는 어찌 보면 멸하게 되는 것을 좀 뭐라 해야 될까 흉을 받게 되거든. 하지만 아무리 왕성한 뜨거운 계절에 정화하라 할지언정 아무리 왕성한 하염없이 차가운 겨울이라는 기세를 얻은 개수라고 할지언정 무토 자체를 절대적으로 갖다가 죽이는 법이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기본적이에요. 물론 이제 겨울에 태어난 토기가 뒤로 막 약간 수가 흘렀다든지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예시명조 하나만. 이게 봄의 개수를 조금 설명하려면 겨울의 개수도 약간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시명조 조금 하나만 더 하자고. 만약에
자월에 태어난 간목 입장에서 연지 자체의 술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근묘하실에 의거해서 우리는 항상 요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근묘하실상 이쪽으로 언뜻 댐이라는 형태는 갖춰놨지만 뒤로 수기가 드러나 있으니 이 댐은 반드시 무너져.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통변은 뭐가 나오냐. 자월에 태어난 간목, 특히 갑술이라든지 야 니네 집이 어릴 때는 좀 고만고만하게 살다가 한 방에 무너져 버렸구나 라고 통변을 기본적으로 잡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댐이 무너지긴 하지만 혹여나 이제 진토가 들어있거나 이래버리면 이제 자진으로 묶여서 이제 합력으로 댐이 언뜻 무너진 듯 보이나 합력으로 묶어버려가지고 감당하는 거는 있긴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절대 무토들이 개수를 왕성한 개수를 보더라도 어지간하면 뚫리고 댐이 무너지는 법이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 특히 개수가 드러나게 될 경우 토기, 특히 기토를 상하게 능히 한다라고 잡아주면 돼. 그러면 쉽게 보자고. 예를 들어 뭘 해야 될까? 요 정도로 해버릴까? 계묘. 그 다음에 한 기축 정도. 기축. 요런 명저가 있다고 보자. 묘월에 태어난 기토지. 아까 뭐라 그랬어? 봄의 구절, 재봉수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제차 수의 조력을 만나면 반드시 제방을 허무는 기세가 있다. 내가 무토는 어찌 능히 개수를 견딘다고 했지만 기토 자체는 개수를 보게 될 경우 그냥 얘 입장을 보자고. 얘를 반드시 무너뜨리는 형상이 드러나게 돼.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니 묘월에 태어난 기토의 입장에서 개수가 일단 띄었잖아. 재성이잖아. 아무리 이 팔자 들고 와서 잘 사네 뭐하네 연명천명 거짓말을 할지언정 부친, 재성에 대한 생물학적인 거, 부친떡 혹은 사회적인 이제 일의 결과 혹은 여명 기준하의 시어머니 일단 덕이 없음을 잡아주는 거야. 덕이 없음을. 야 씨발 니네 집 보잘게 없겠네 라고. 보잘게 없겠네. 네가 가히 어찌 아비덕을 받겠냐라고 잡아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개념으로. 하지만 기토 자체는 개수로 인해서 무토는 산이기 때문에 개수를 어떻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아비가 개 같은 새끼여도 내가 어찌 좀 해볼 수 있어. 아비를 능히. 우리 아빠가 무능하고 우리 아빠가 나를 괴롭히라고 할지언정 내가 견딜 수 있거든. 하지만 기토는 무토와 같이 수기를 막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게만 만들어버리니 아비가 아무리 문제가 있는 아비든 뭐하든 간에 기토는 개수를 감당을 못하겠지. 기토는. 그러면 아비의 형태로 인해서 내가 감당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쓸려 내려가는. 그냥 수긍해버린다고. 아비가 무능하든 아비가 상태가 별로든 간에 뭐든 간에 그냥 아버지 하면서 그냥 고통적인 상태를 논하게 된다고. 우리는 인간사적으로 참 이게 인간이라는 게 어디부터 이제 근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효자, 효녀. 효자, 효녀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효자, 효녀는 언뜻 효자며 효녀는 좋은 말이지. 효자를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영상을 보시는 대한민국에 결혼하신 여성분들 생각을 해보자고. 내 아들이, 내 딸이 효자와 효녀면 좋아. 하지만 내 남편이 효자면 나한테 신경 쓰지 않고 지 엄마한테 신경 쓰는 효자 새끼면 어떤 느낌일까? 결국 효자라는 입장은 부모한테 희생을 당해야 되는 당연한 입장이 노역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 효자라고 좋고 효녀라고 좋은 건 아니야. 이거는 좀 냉정하긴 하지만 정말 이 명리라는 게 명리가 아니라 인간사라는 게 잔인한 게 내가 가히 아비덕과 어미덕이 있다고 보자고. 아비덕과 어미덕이 있어. 그러면 부모가 아픈다고 할지언정 내가 부모덕이 있기 때문에 부모덕이 뭐야? 부모가 나한테 부담을 안 주는 거지. 그치? 부모덕이 있다는 건 부모가 나한테 부담을 안 준다는 거야. 내가 부모덕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파. 한 방에 죽어줄까? 전전긍긍하면서 내 돈 피 빨아먹고 가버릴까? 한 방에 가준다고. 근데 반대로 내가 부모덕이 없어. 엄마 아빠가 아파. 한 방에 가줄까? 안 가준단 말이야. 그치? 이런 개념으로.
아이고 효자네, 아이고 효녀네 라는 거는 부모한테 있어서 희생.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효자, 효녀로 두는 게 좋긴 하지만 내 배우자성으로 효자, 효녀를 바라보면. 그러니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 내 아들은 효자면 좋겠는데 내 남편은 효자이지 효자면 패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런 말 자주 하지.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조금 말이 막 뺑뺑 돌긴 했는데 이 명리라는 거는 그냥 인간사회. 이 명리는 어차피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풀이해주는, 면목하에 두는 학문이기 때문에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기 전에 인간사의 그러한 안목과 혹은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갖추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효자, 효녀. 좋은 말은 맞아. 좋은 말 맞아. 좋은 말 맞은데 나는 효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불효자가 되는 게 내 삶에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희생을 덜 하냐, 혹은 희생을 하게 되냐, 혹은 희생을 안 하게 되냐, 혹은 희생을 덜 안 하게 되냐의 차이점도 분명히 둬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왜? 방금 명조 같은 거 있잖아. 묘월에 태어난 월간에 개수를 띄워놓고 기토로 태어났다. 뭐 기축이 되든 뭐 씨발 뭐 다른 게 되든가. 내 아빠가 아프게 돼. 내 아빠가. 기토 입장에서는 개수가 재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비가 되잖아. 아비가 나한테 있어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지. 우리 이제 봄에 기토 부분에서도 했기 때문에. 또한 개수는 아까 전에 뭐라 했어? 허무는 기세가 있다고 했죠. 허무는 기세가. 내가 이 개수라는 아비 입장이야. 하고 여명이라는 내 딸이라는 기토가 있어. 야 이년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나 좀 챙겨줘라 라고 하면서 갔다가 악영향을 끼쳐버려. 그러면 얘는 내 아버지 제가 좀 챙길게요. 요게 되는 거라. 뭔 말인지 알겠지? 요런 개념으로. 뭔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기토가 개수로 인해서 희생을 받고 있는 이 기토를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 쌍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야. 어떤 식으로 볼까? 효녀납셨네라고. 알겠죠? 뭔 말인지. 효녀납셨네라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의 구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오늘 구절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기토가 되든 뭐 무토가 되든 아무튼 이 제방을 허무는 기세가 있다라는 거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개수를 알겠지? 근데 봄에 태어난 이 개수는 무토를 허무는 법이란 없어. 무토를 허무는 법은 없지만 기토는 허무는 법이 있다라고 기본적이게 잡아주면 돼. 요게 중요한 맥락이야, 이 구절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겨울의 부분까지도 이제 언급도 크게 좀 많이 해야겠지만 좀 부족한 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조금 잡고 들어가죠. 봄에는 수기가 과도해서 드러날 경우에는 우리 얘기했지. 봄에 무토할 때도 얘기했고 봄에 토를 할 때도 얘기했어. 봄에 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수기가 과할 경우, 토기가 드러나서 수를 억제해주면 살려는 줄게. 하지만 팔다리 하나 자르자라는 느낌으로. 또한 봄의 무토 부분에서도 했지만 봄의 무토는 수기를 능히 감당해 줄 수 있지만 기토는 수기를 감당을 못한다. 알겠지?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임수는 어둠이야, 어둠. 임수는 어둠. 개수는 하염없이 차가운 물. 알겠지? 뭐 임수를 뭐 바다네, 어쩌네, 여은병하면 패 조사볼 거야, 진짜 내가. 아니, 음양은 그냥 상대적이면서 이런성을 가지고 있는데, 병화는 태양이라고 논하고, 병화는 태양과 빛으로 논하면서, 정화는 하염없이 뜨거운 정화 형태로 논하면서, 그럼 정화가 뜨거우면 개수는 하염없이 차가운 애고, 병화가 빛에 해당되는 거면 임수는 하염없이 어두운 형태로 논하는 거라고. 어둠 형태로. 알겠죠? 어둠 형태로. 꼭 이 임수를 바다네 뭐하네 해가지고 뭐 씨발 뭐 식간상 뭐 광희상향이네 해가지고 물러보는데 물러보면 안 돼. 어떤 돌팔이 같은 새끼들이 그렇게 가리키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반박 있는 애들 와.
와가지고 나랑 손님을 앞에 두고 한번 풀어보자고. 내 사무실 앞에 돗자리 좀 두고 해. 그래서 그냥 명리는 어렵게 제발 좀 하지 마. 어려울 거 없어. 내가 지금은 이제 영상마다 매 수업마다 이제 얘기를 하지만 지금 들을 때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명리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솔직히. 하고 여러분은 이 명리 배워가지고 밥벌이 안 할 거잖아. 그냥 사람 명조 봐가지고 조금 풀 수 있는 정도. 요 정도만 사실 원회를 하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밥 먹고 살 것도 아니고 굳이 프로페셔널하게, 전문적이게, 경지까지 안 바라봐도 돼. 그냥 내가 알려주는 것만 배우면 어지간하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어지간하게 차려놓고 하는 이 돌팔이 같은 새끼들보다는 훨씬 나. 훨씬. 이 명리가 참 돌팔이들이 많아. 왜? 접근하기가 쉽거든. 근데 접근은 쉬운데 어때? 공부하기가 어렵지, 그지? 공부하기가. 왜? 한자는 졸라게 많고 씨발 뭐 막 용어는 많은데 어디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 대부분 자평진전, 용신, 취길피용,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내 팔자에 목이 부족하니까 목을 가까이 해야지. 화가 부족하니까 뭐 화를 가까이 해야지. 이 씨발 그게 사람 인생이라는 게 취길피용이 되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당신네들이나 나도 이렇게 안 살아. 하고 명리하는 애들도 친척이나 지들 가족 중에서는 한 10대 재벌은 나와야지. 그잖아. 근데 안 나오잖아. 팔자라는 건 바뀌지가 않아. 씨발 뭐 팔자에 금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쇠파이프 안고 자. 씨발 나아지나 쇠파이프. 팔자에 목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식물이나 졸라게 키우든지. 그러고 인생이 나아지나. 이 씨발 그런 게 되면 나는 이미 저기 강남에 빌딩 몇 채가 뭐야 씨발 저기 막 이미 하산했지, 그지?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 재봉수조 필류 붕재지세 봄에 이제 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차 수해조록을 만나면 반드시 제방을 허무는 기세가 있다. 봄에 제방을 허무는 실질적인 어둠이 제방을 허무는 기세는 없어. 실질적인 어둠은 이 물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에 물이 가득 차고 압력이 증가가 되면서 하면 뭐 벽이 갈라지든 벽이 찢기든 하겠지. 난 더 죽더라도. 근데 어둠이라는 거는 이 방 속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 찰지언정 허무는 기세는 없다라는 거야. 벽이든 뭐든. 뭔 말인지 알겠지? 고압수 같은 물 가지고 여기다 몰라 한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계속 집어넣으면 이거는 칠판은 언젠간 터질 거 아니야. 좀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구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임수보다 개수의 형태를 언급했고 제방을 허무는 기세가 있다. 사실 이거를 제방이라고 하니까 이제 무토를 생각하긴 하겠지만 아마 이 고서를 만드신 선조분 자체도 마땅히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놨을 거야. 왜? 봄의 무기토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해놨잖아. 해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제방을 하니까 봄에 태어난 개수가 무토를 쓸려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개수 입장에서 기토를 상하게 하는, 쓸고 내려가게 하는, 면하게 하는. 봄에 이 기토가 안 그래도 한기도 많고 젖어 있고 겨울이 지나와서 수분기후도 가득 머금고 있는데 여기에 물이 쏟아지면 그야말로 뭐 진흙탕이 되든 아니면 물이 과해져서 흙이 떠내려가게 돼버리든 그래버리면 이 가불목들은 땅에 물이 너무 과해지거나 땅 자체 평지에다가 뿌리를 내려서 올라와야 될 애들이 땅의 형태가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도저히 안정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는 단순한 게 아니라 요런 명조 있잖아. 이거 쓰다 보니까 조금 내가 아는 분이랑 비슷하네, 명조가. 그지? 제가 고의로 쓴 건 아닙니다. 그죠? 묘월에 태어난 기토 자체가 물론 이제 축토는 또 차가운 토네, 미토는 따뜻한 토네라고 하면 죽여버릴 거야. 미토도 초봄에 태어나면 아무리 정화를 들고 있다고 할지언정 이 정화가 약한 계절이기 때문에 차가워. 둘 다 똑같이 차가워. 물론 얘가 조금 더 차갑긴 하겠지. 아무튼 이런 상태로 개수 자체로 인해서 얘네가 물을 머금든 과해지든 간에 당연히 이 목은 상태가 당연히 더 떨어지게 되거든. 아니 아비로 인해서 아비라는 부친성에 한정을 놓는다 그러면 아비로 인해서 내가 병이 들어 관성이지. 관성은 내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활동 영역, 활동급 이런 것들.
아비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관성조차도 역시나 동등하게 망가지게 돼. 왜? 당연히 기토 입장에서는 땅이라는 애들이 떠내려가고 물이 과해지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비리리해지고 상태가 호전이 안 되고 이럴 거 아니야, 그냥. 아비가 아프게 되면 관성, 뭐 직업이라고 보자고, 직장 형태. 아비가 아프게 되면 반드시 씨발 직장 때려치고 아비를 모시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직업을 멈추고 아비를 모시게 된다고. 이런 구조들이 아비가 아플 경우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하는 그 점만 좀 기억을 해서 습득을 하자고. 내가 사실 이렇게 영상 강의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욕을 많이 안 해, 원래 잘. 물론 이제 좀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 영상은 아마 좀 별의별 분들이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거 있잖아. 약간 그런 마인드. 쫄리면 뒤지시든가 라는 마인드, 그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냥 설명하고, 아까 중요한 거 이런 모습, 봄의 개수와 임수의 차이, 그 다음에 봄의 수기가 과해지면 임수가 이제 물론 어둠이기 때문에 한기나 월지 자체 한기나 수분기가 증가되는 가문이 있지만 실질적인 개수, 물의 형태라는 거는 직접적인 형태를 갖다가 죽여버린다라는 거야.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한 양력 2월, 3월 달에 그냥 어둠이 내려앉으면 아이고 추워 이게 돼. 아이고 추워. 근데 양력 2월, 3월 달에 실질적인 날도 추운데 갖다가 차가운 물을 갖다 뿌리면 어떡해? 죽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겠지. 빠르게. 뭔 말인지 알겠지? 뭔 차이인지. 추운 날에 어둠으로 갖다가 죽이는 거랑 추운 날에 차가운 이 얼음장 같은 물로 죽이거나 속도 차이는 좀 있다 그거야. 실질적이게. 그리고 차가운 물로 갖다 죽이는 거는 그냥 그야말로 때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임수 같은 경우는 물이 아니잖아. 때리진 않잖아. 기운으로 이러잖아. 그러니까 막 기운을, 죽어 이러고 있는 거라고. 개수는 그냥 갖다가 팍 때려버리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뭔 차이인지. 임수는 씨발, 죽어라! 막 이렇게 저주 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구절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자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